저는 오늘 TMF 진행을 맡은 임영철이고요. 제가 올 시즌 쿠팡플레이에서 정말 재밌게 아주 행복하게 우리 분데스리가 경기들을 마음껏 중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분데스리가는 제가 중계했던 그간의 리그는 아니고 사실 분데스리가 이외의 유럽 5대 리그의 리그앙, 세리아,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다 제가 중계 경험이 있었거든요. 딱 분데스리가만 중계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를 중계하면서 저도 이제 새롭게 또 새 리그를 중계하는 만큼 되게 많이 또 공부하고 지금도 많이 배우고 있고 많이 찾아보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입덕한 리그에 대한 지금 팬심이 엄청 높고 재밌고, 또 한편으로는 또 쿠팡플레이라는 좋은 OTT를 통해서 저 또한 또 좋은 리그, 좋은 새로운 리그를 중계하게 되면서 제가 또 이 리그를 알리기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써야 된다, 더 왜 이 리그가 재밌는지, 뭔가 저로 또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분데스리가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런 어떤 사명감과 함께 지금 분데스리가 콘텐츠를 되게 재밌게 중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팬심과 제 어떤 기쁨과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새로운 정보를,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을 좀 늘리고자 TMF에서도 제가 한 번씩은 꼭 분데스리가 콘텐츠를 웬만하면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이야기를 좀 이전에는 다뤘는데 이번에는 또 지금 주목이 안 될 수가 없죠. 홍현석 선수가 가면서 그 어떻게 가자마자 선발입니까? 또 바로 선발로 뛰고, 이번 9월 A매치 끝나고 물론 홍현석 선수는 소집이 되지 않았지만 바로 연달아 이재성과 홍현석이 또 연달아 이번 베르더 브레멘전도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소식도 반갑고, 경기 보면 마인츠 경기는 안 재밌을 수가 없어요. 진짜 꿀잼 경기를 이렇게 좀 제공해주고 있는데, 저도 마인츠 경기 중계하면서 진짜 이게 축구의 재미지, 이게 분데스리가입니다 막 이렇게 샤우팅을 하면서 열심히 중계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기회에 마인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마인츠가요, 지금까지 순위를 보면 15위, 재밌다, 아주 좋다, 막 눈길이 간다 이런 얘기 드렸지만 지금 15위, 분데스리가는 20개 팀이 아닙니다. 18개 팀이고 16위는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고요, 17위, 18위가 다이렉트 강등입니다. 그렇게 보면 15위, 아주 초라한 성적입니다. 아니, 마인츠 뭐 그렇게 재밌다 그러고 홍현석 잘했다 그러고 이재성 골도 넣었다 그러고 하는데 15위? 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굳이 따지면 이번 브레멘전을 패배하기 전까지 11경기 무패 중이었고요. 보 헤닉센 감독의 이 전술이 지난 시즌 후반기 때 마인츠를 거의 먹여 살리면서 최하위까지 떨어졌던 마인츠를 극적으로 일부 리그에 잔류시키는 데 큰 성공을 거뒀던 감독이고 또 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2무 1패라는 성적, 1패를 거뒀기 때문에 결국 15위, 1승을 못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려야 하지만 그 이전에는 11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었다는 점, 이 팀 역시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왜 이재성과 홍현석이 연달아 선발인지도 좀 보면요, 이재성은 일단 확고한 주전입니다. 이 팀에서 받아서 연계해주는 역할, 박스로 들어가서 침투해주는 역할, 브루카르트에게 패스 연결, 압박할 때 전방 압박 다 해요. 심지어 이재성에게 공중파에 날아오잖아요. 이재성이 그거 경합해서 헤더 따주고 연결해주는 거, 그것도 이재성이 다 합니다. 경기를 보면요, 이재성은 그냥 마인츠의 누가 뭐래도 에이스예요. 진짜 이재성은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그리고 옆에 홍현석 선수는 사실 아르만도 지프나 뭐 비도비치나 아니면 이 홍현석 선수 오기 전에 오니시보 선수가 또 이 위치에서 뛰고 있었는데, 그루다 선수가 원래 이 자리 주전이었지만 브라이튼으로 떠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 공격수에 대해서,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해서 마인츠는 새로운 자원을 찾아 나서야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적 시장 말미때 홍현석 선수를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홍현석 선수가 이 자리를 일단 먼저 선발로 기용받고 있는데, 보 헤닉센 감독의 믿음이 상당한 것 같아요. 이적하자마자 바로 마인츠가 지난 슈투트가르트전에 선발로 세웠고, 심지어 베르더 브레멘전까지도 선발로 홍현석 선수를 내세웠는데, 왜 이재성과 홍현석이 같이 선발로 나올까? 서로 간의 시너지가 일품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현석 선수의 장점은 연결고리 역할에 있습니다. 아래쪽에서의 볼을 직접 넘겨받아서 풀어주는 역할, 운반해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 수행해주고, 또 워낙 간결하게 볼을 잘 차는 선수기도 하고요. 이재성 선수가 홍현석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더 박스 침투를 하는데 집중하는데 용이해집니다. 감독들은 사실 이재성 선수가 스탯도 확실하게 쌓아주고, 박스 근처에서 번뜩임도 보여줘, 결정력도 돼, 키패스도 잘 넣어줘, 스탯을 잘 쌓아주기 때문에 약간 이재성 선수를 모든 감독들이 세컨톱처럼 유럽에서는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홍현석이 오면서 홍현석이 아래쪽에서의 미드필더와 공격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전담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재성은 세컨톱으로 올려서 세우는 거 아주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선수의 그림을
계속 이 보헤닉센 감독이 가장 정석적인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프 선수는 경기를 뛸 때 보면 오히려 홍현석 선수보다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재성이 연결고리가 되고 지프가 좀 박스 침투를 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고, 냉정히 봤을 때 비도비치 선수는 아직 1군 무대에서의 경험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오니시보 선수는 물론 힘 자체는 좋으나 기량이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홍현석 선수가 아마 한동안은, 또 지금 두 경기 연속 선발로 나와서 활약이 아주 좋기 때문에 팀에서는 계속 믿어주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홍현석 선수는 그러면 무엇을 더 잘해주고 있느냐? 앞서 말했던 대로 이재성은 일단 마인츠에선 축신입니다. 모든 역할 잘해주고 있고 정말 전방위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홍현석도 압박에 있어서 홍현석이 보여주고 있는 활동량과 압박이 대단합니다. 어떠한 이 팬분은 이제 박지성 선수를 좀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좀 감상평을 남기기도 하실 정도인데, 실제로 그 박지성 선수가 가졌던 장점, 많은 활동량, 미친 듯한 압박, 홍현석 선수도 똑같이 보여주거든요. 위에서 계속 강하게 상대를 압박하면서, 어쨌든 마인츠의 경기 컨셉은 전방 압박에 있거든요. 홍현석 선수가 있을 때 그 압박의 강도가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이번 브레멘전에 이 홍현석 선수가 65분의 경기에서 빠져나왔거든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직 동료와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 중에 체력적으로 벤치에서 느꼈을 때는 지쳤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근데 하필 홍현석이 나가자마자 팀의 기동력이 떨어지고 압박 강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마인츠가 전방 압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게 고스란히 브레멘에게 수적 우위였는데도, 마인츠가 우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역습을 내주면서 결국 실점하는 비밀을 좀 제공하고 말았는데요. 타이밍상 홍현석 선수를 뺀 게 아마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뭔가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까지 뭐라 하고 싶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흐름상 홍현석이 나가고 나서 실제로 압박 강도가 약해지면서 실점이 나왔다. 자, 이런 가운데 마인츠에서 홍현석 선수는 어쨌든 그런 전방 압박 강도를 잘 제공해주는 거, 연결고리 잘해주는 거, 그리고 이 홍현석 선수도 이전에 벨기에 무대를 뛸 때도 그랬지만 순간적으로 박스 쪽에 다 그 돌아뛸 때 그 침투 능력이 또 아주 좋은 선수예요. 이재성, 부르카르트가 공간 만들어줄 때 홍현석도 뒤에서 예리하게 돌아뛰면서 그 박스 근처로 또 들어올 때가 많은데, 이번 브레멘전에 그거 글쎄요, 채터러 골키퍼가 선방하지 않았더라면 홍현석 선수 데뷔골이 바로 들어갔을 법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딱 먼 쪽으로 돌아뛰면서 크로스 날아왔을 때 홍현석에게 딱 골대 앞에서 기회가 왔고, 그거 홍현석이 제대로 임팩트를 걸었는데 때마침 채터러 골키퍼가 다리사이를 오므리지 뭡니까? 그래서 결국 홍현석 선수의 데뷔골은 들어가지 않았죠. 근데 마인츠의 공격 빈도나 여러 가지 성향, 또 두 선수의 폼을 보면 한 경기에서 이재성과 홍현석이 나란히 골을 넣어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마인츠 경기 중에 분명 이렇게 이재성과 홍현석이 나란히 골을 넣는 경기가 나올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앞으로의 마인츠 경기를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그럼 마인츠는 어떤 축구를 하는 팀이며 왜 경기가 재밌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도 첫 승이 없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마인츠의 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인츠는요, 일단 3-4-2-1 이 시스템을 우선시하는 팀이고, 마인츠의 공격 시스템은 측면을 전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백스리 그리고 위쪽에 두 명의 미드필더 사노와 아미리가 서면서 3-2 형태로 빌드업을 하는데, 윙백은 상당 부분 올라가고요. 그와 동시에 좌우 공격형 미드필더에 있는 이재성과 홍현석은 하프 스페이스를 책임지고, 이때 홍현석이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 이재성은 부르카르트, 최전방 공격수 부르카르트 옆에서 세컨톱처럼 좀 더 침투하는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마인츠는 롱볼 빌드업이 많아요. 위쪽으로 볼을 최대한 간결하고 빠르게 보내고, 그때 전방에 올라간 선수들이 그 볼을 넘겨받아서 바로 상대 진영에서 다이렉트로 공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볼을 뺏겼을 때 대응인데, 뺏기잖아요. 그 어떠한 팀보다도 빠르게 우다다다 하면서 다들 그 위치 그대로, 심지어 윙백까지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전방 압박에 관여합니다. 아래는 심지어 사노카이슈도 상황이 롱볼 올라가잖아요. 아래쪽에 머무지 않아요. 아밀이나 사노카이슈 중에 한 명은 위로 올라가서 전방에 5명이 아니고요, 6명을 만듭니다. 윙백 2명, 3톱,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까지 한 명 올라가서 전방 6명의 구조가 확실하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이 안 내려오고 압박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 입장에서 미치죠. 그리고 그 뒤쪽에 이 비는 공간은 미드필더 중에 한 명, 사실 아미리도 사노카이슈도 다 기동력이 좋은데 특히 사노카이슈 선수는 꽤 활동량이 많습니다. 이 선수가 좀 쓸어 담아주는 역할을 맡는 편이고, 백스리에 서는 선수들이 되게 넓게 뒷공간이 열려있는데 일단 라인을 올려서 최대한 이 선수들이 수비를 말 그대로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대신에 이렇게 강한 압박을 구사하다 보니까 상대로부터 실수를 유도해서 그대로 마인츠가 상대를 심지어 강팀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경기를 하거든요. 바로 상대 진영에 가둬놓고 조금 더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데 좀 유리해지고요. 이게 좀 분위기를 탔다 싶으면 좌우 센터백에 있는 한츠 올센이나 아니면 도미니코와 같은 선수들이 그대로 센터백인데도 오버래핑을 해서 측면의 숫자를 더해줍니다. 이들이 오히려 볼을 끌고 아래에서부터 측면 지역을 타고 올라와서 은베네나 카시, 이재성, 홍현석 이런 선수들이 더 박스로 모여들게끔 더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폭을 벌리는 역할을 오히려 센터백들이 올라와서 차지하는 경우들도 이따금 있는 편인 거죠. 얼마나 이 팀의 공격 강도가 대단한지, 또 그러면서 측면 쪽 위주로의 공격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이 포인트를 통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박스 인원이 참 많습니다. 3톱 좁게 서 있죠. 센터백이 올라오면 윙백도 덩달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카시 선수 양발 잘 쓰기 때문에 순간순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로 크로스도 올리고 슈팅도 때리거든요. 여기에 미드필더 중 한 명이 올라가서 전방 인원 더해주죠. 누가 봐도 이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선수들 볼 뺏기면 바로 압박합니다. 그래서 마인츠 경기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츠가 지금 승리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너무 공격의 일변도 전술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역습 잘하는 팀한테 아래쪽, 뒤쪽 밸런스가 무너진 채로 역습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초반부 실점이 그래서 올 시즌 마인츠가 좀 많은 편이에요. 슈투트가르트전도 그렇고 이번 브레멘전도 결국 초반부에 또 실점이 나오고 말았고요. 그럼에도 결국 이재성 선수의 골로 일단 1대1 리드를 균형을 이번 브레멘전에서 맞추기는 했지만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건 팀이 어쩔 수 없거든요. 특히 이번 경기는 뭐 A매치 후유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유독 이번 경기는 전반전 30분 이후에 후반전 한 60분쯤 이후에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압박 강도가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역습을 내주는 빈도가 늘어나고 경기는 마인츠가 주도할지언정 슈팅이나 골은 결국 상대팀이 넣는 그런 그림이 반복이 되는 거죠. 다행히 마인츠는 앞서 말씀드린 아주 훌륭한 선수들의 공격력과 공격 전술이 있고 또 마인츠라는 팀을 쭉 보면요, 팀 분위기가 아주 끈끈하고 좋아 보여요. 선수들이 최대한 열광적인 팬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뛰면서 뭐 2대3으로 지고 있으면 최대한 따라잡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하고 거기서 부르카르트가 골을 넣고 뭐 윙백들이 골을 넣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끝까지 따라잡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번 경기 전까지 11경기 무패를 달렸던 거기는 한데 무승부가 좀 많은 무패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 좋고 그것이 곧 마인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에 따라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쪽에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고 또 수비수들 개개인의 실수가 사실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마인츠가 실점을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를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시즌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성과 홍현석은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둘이 전술적으로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는 점, 둘이 서로를 도와주면서 시너지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여겨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미드필더의 뎁스가 상당히 얇거든요. 아미리와 사노카이슈 둘 이외에 지금 미드필더를 뛸 수 있는 선수는 오히려 이재성, 홍현석 중에 한 명이 좀 내려와야 될 정도로, 아니면 센터백에 있는 도미니코어가 올라와서 기존의 본래 포지션이었던 미드필더를 봐줘야 될 만큼 참 미드필더 뎁스가 얇고 수비진 개개인의 수비력도 사실 좀 의문이 남기는 한데 여기서 마인츠가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미드필더들 안 지치고 최대한 기동력 유지하는 거. 이번 경기는 A매치 후유증 때문에 조금 일찍 지쳤다고 한다 해도 이후의 경기든 절대 경기 중 지치지 않고 슈투트가르트전에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좀 기동력이 유지되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상자가 없어야 됩니다. 중앙 미드필더 뎁스가 되게 얇거든요. 부상자 없이 이들이 계속 제 컨디션을 보여주는 것, 또 사노카이슈 선수가 아직까지는 실수가 없지 않은데 빠르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홍현석 선수가 풀타임으로 좀 기용될 만한 체력을 빠르게 회복하는 것, 뭐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적시장 말밑 때 영입이 된 모리츠 엔츠 선수, 이 선수 예전에 샤이케 때 잘했다가 기대보다 성장하지 못한 선수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는데 이 엔츠 선수가 근데 이번 브레멘전은 나쁘지 않게 아주 괜찮게 활약을 했거든요. 다시금 샤이케 시절의 폼을 좀 회복해서 그래도 수비진에 좀 믿을만한 선수가 좀 되어준다면 자연스럽게 팀의 수비력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비진들 옌츠 선수의 영입 효과로 조금 더 살아나주고 중앙 미드필더 뎁스가 얇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텨주고 공격 자체는 그래도 마인츠가 좀 잘 시도하고 있고 골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정력만 좀 따라와 준다면 그래도 마인츠의 이런 공격 시도는 그래도 나중에는 결실을 맺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제가 볼 때 보 헨릭센 감독의 전술 성향상 수비에서 타협을 볼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최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와 중원에서는 변수를 줄여가면서 본연의 경기 컨셉이 그대로 공격 빈도와 멋진 골로
좀 많은 골로 이어지기를 현재로서는 바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성 선수와 홍명서 선수가 계속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인츠 경기 매 주말마다 꿀잼 경기를 예약하고 있고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저도 분데스리가 경기 열심히 중계 중인데 마인츠 경기 중계하면 참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중계할 테니까 홍현석, 이재성이 같이 뛰는 그리고 계속해서 선발 출전이 예고되는 마인츠를 이번 24-25 시즌 유럽 축구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투펀치 TMF 시간이었습니다.